일생 동안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를 나는 새가 있습니다. 매년 시베리아에서 호주, 뉴질랜드까지 27,000km가 넘는 거리를 왕복하며 한 번에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 수 있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중 하나인 바로 알라꼬리 마도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알라꼬리 마도요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몸 길이 60에서 66cm, 몸무게 0.57에서 1.15kg, 머리 길이보다 3배 정도가 긴 멋진 부리가 특징인 알라꼬리 마도요는 도요새 종류 중 몸집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새입니다. 여름에는 주로 시베리아나 중국 동북부의 습지 초원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 몰동지인 호주나 뉴질랜드로 날아가 겨울을 보냅니다.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다시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27,000km 정도이고 평생 동안 이동하는 거리를 따져보면 그 거리가 무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인 38만 km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한번 날기 시작하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일주일 이상 수백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체력을 가진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매년 지구 반바퀴를 돌아 번식지와 월동지를 오가는 고된 여정 중 지친 날개를 잠시 쉬고 먹이를 섭취해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들르는 곳을 중간기착지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중간기착지가 바로 우리나라의 습지나 갯벌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알라꼬리 마도요가 알을 낳기 위해 호주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북쪽으로 이동하는 3월에서 5월, 그리고 겨울을 보내기 위해 남쪽으로 이동하는 가을인 8월에서 10월에 볼 수 있어서 알라꼬리 마도요를 나그네 새나 통가철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호주에서는 매년 4월이면 알라꼬리 마도요를 포함한 여러 도요새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원하며 모자를 흔들며 휘파람을 불고 기도문을 외우는 도요새 환송식을 진행합니다. 또한 돌아오는 9월에는 휘파람 대신 종을 울리는 도요새 환영식을 열고 있습니다. 호주를 떠나 우리나라에 도착할 즈음엔 알라꼬리 마도요가 쉬지 않고 일주일 이상 비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중은 절반이나 줄어 거의 탈진 상태가 되어 찾아오게 됩니다. 만약 중간 기착지인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거나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하면 이동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목적지에 잘 도착했더라도 몸의 컨디션이 나빠서 번식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 체력이 떨어져 추운 겨울을 버티지 못하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때문에 중간 기착지인 우리나라는 알라꼬리 마도요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 머무는 한두 달 동안 대부분의 시간은 휴식을 취하거나 먹이를 사냥해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알라꼬리 마도요가 좋아하는 먹이는 개나 갯지렁이 같은 것들이라고 합니다. 특히 칠개를 좋아하는 알라꼬리 마도요는 갯벌 속 꽁꽁 숨어있는 칠개를 사냥할 때 그 능력이 빛을 발합니다. 보통 칠개는 갯벌에 굴을 만들 때 수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간 경사진 형태로 굴을 만드는데 칠개가 만든 굴의 구분 정도와 알라꼬리 마도요 부리의 휘어진 정도가 놀랍게도 거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알라꼬리 마도요는 갯벌 속 칠개를 잡기 위해 부리가 진화된 칠개 전문 사냥꾼인 것입니다. 알라꼬리 마도요가 칠개를 사냥할 때는 갯벌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거닐다 가끔 부리로 갯벌을 쿡쿡 찔러보는데 부리 끝에 있는 콜퍼스 수체라는 감각기관만을 이용해 보이지도 않는 개를 귀신같이 잘도 찾아냅니다. 작은 개는 통째로 삼키고 큰 개는 좌우로 흔들어 다리를 떼어낸 다음 몸통을 먼저 삼키고 나머지 다리도 깨끗이 먹어치우게 되며 이렇게 먹이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는 가슴 근육을 중심으로 지방의 형태로 비축이 됩니다. 혹시 갯벌에서 알라꼬리 마도요를 봤는데 좀 말랐다 싶으면 아직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안 된 녀석이고 좀 많이 통통하다 싶으면 아, 잘 먹고 이제 곧 떠날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체력을 비축하고 에너지를 보충한 알라꼬리 마도요는 이제 다시 번식지로 혹은 월동지로 그들만의 긴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렇게 매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알라꼬리 마도요 중 4분의 1이 넘는 수가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봄과 가을, 갯벌이나 습지에서 비교적 쉽게 알라꼬리 마도요를 만날 수 있지만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개발로 인해 갯벌이 사라지고 오염이나 불법 조업으로 인해 먹이가 줄어들어 그들의 살 곳과 쉴 곳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 세계를 통틀어 겨우 2만에서 3만 마리 정도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라꼬리 마도요는 그래서 국제적인 보호종이자 우리나라에서도 멸종위기종 2급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알라꼬리 마도요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녀석들이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먹을거리가 풍부한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화성호입니다. 화성호는 지난 2002년 화성시 궁평리와 매양리를 연결하는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형성된 인공호수입니다. 방조제를 기준으로 바깥쪽 연안에는 갯벌이 펼쳐져 있고
안쪽으로는 갈대 군락이나 습지 등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습지란 민물인 담수와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인 기수, 바닷물인 염수가 표면을 덮고 있는 특별한 지역으로 육상 생태계와 수생 생태계 등이 함께 어우러져 다양한 먹거리가 풍부한 환경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화성호는 알락꼬리 마도요뿐만 아니라 저어새, 검은무리 물대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멸종위기종인 25종을 포함한 3만에서 5만 마리의 철새들이 매년 잊지 않고 찾아오는 생명의 땅으로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아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인 EAAFP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철새보호기구인 EAAFP에 가입이 되기 위해서는 매년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2만 마리 이상의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어야 할 정도로 그 자격이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화성호는 인간의 개발과 환경 파괴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철새들을 보호하고 또 인간에게도 큰 보물이 되는 다양한 생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인 람사르 습지로 등재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년 봄과 가을 우리나라를 그리고 화성호를 찾아오는 알락꼬리 마도요들이 무사히 건강히 그리고 안녕히 잘 머물다 갈 수 있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소중히 지켜야 할 귀한 손님 알락꼬리 마도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